시장의 이슈를 통해 투자의 맥을 훅 짚어보는 이슈 훅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의 이슈와 업종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 허해남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두고요. 그야말로 공방전을 벌이다가 턱걸이로 2,600선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단기 과열 부담과 그리고 연말 폐장을 앞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거래 부진이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대표님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이제 연말을 앞두고 좀 보합권 혼조세 통해서 좀 숨고르게 하는 분위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변동성은 이제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이제 시총 상위 2차 전지들도 다시 한번 좀 변동성 크게 밀렸고 하지만 이제 강한 쪽은 계속 좀 수급이 들어오는 분위기인데요. 역시 이제 AI 반도체 이제 탑픽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칩스앤미디어, 뭐 가온 칩스, 그리고 또 어부 반도체, 에이지랜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고가 랠리가 뚜렷한 부분이 오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제약바이오의 이제 반등 정도 이렇게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의 비상 허 대표님께서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호영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 이 분위기를 맞아서 좀 한산한 거래 분위기 속에서 거래들이 대부분 좀 부진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섹터 부분에서는 강세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유지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일단 개별주들 위주의 순환매가 지난주까지는 잘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오늘 들어서는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이제 내년 초 시장을 위한 좀 숨고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눈치 보고 숨고르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두 대표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답답한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디에 이목을 집중했을까요? 그 핫 이슈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유행가 서글픈 노래 가슴 치며 불러본다. 유행가 노래 가사는 사랑과 이별 예, 유행가처럼 이쯤 되면 꼭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내년 초에 열리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 최대 투자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자, 대형 기술 이전 그리고 제휴 등 엄청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가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내년 시장을 주도할 섹터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허 대표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약간 이제 용어 발음하기도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죠? 네, 우선 이제 내년 이제 1월 8일부터 이제 11일 동안 이제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의 가장 큰 이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긴축 종료와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 제약 바이오 기술 성장 섹터에 대해 좀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이번 이 이벤트가 추가 상승 동력으로 이제 작용할지 여부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문약품은 이제 2015년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램스커버리를 소개해서 이제 5조 원대 기술 이전 계약의 물꼬를 트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참여인데 이미 신약 개발 플랫폼이 이제 바이오님으로 출시를 했고 그리고 또 바이오 분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까지 이제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AI 의료 관련주들이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좋은 추세적으로도 움직임을 하나씩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이제 전자 관련한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IT 업계들이 이슈가 되는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참여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 대표님,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어떤 회사들이 참여합니까? 네,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대표 주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롯데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유한양행과 카카오 헬스케어 등 총 6곳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메인 트랙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배정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라이 릴리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전체 중 16번째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현장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전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세션에는 롯데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카카오 헬스케어가 배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SK 바이오팜은 이동훈 대표가 세노바메이트를 통해서 성장성 확보를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파이프라인 등 추가 성장 동력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우리나라 주요 제약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2017년 행사 이후 2024까지 8년 연속 메인트랙 발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특히 항체 약물 집합체 ADC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메인트랙이라는 용어 자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행사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ADC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항체 약물을 이제 붙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암세포를 표적해 치료하는 이제 기술을 이제 우리가 일컫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 전망, 또 앞으로 향후에 대한 비전까지도 이제 설명이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생산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더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런 투자라든가 이제 M&A를 지속적으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서 이제 스위스 아라리스 바이오에 투자를 먼저 했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에임드 바이오를 통해서 이제 ADC 툴박스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담론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계획에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생각해 보면 제약바이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는 등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준다면요. 우리가 궁금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가 아니겠습니까? 자, 김 대표님. 주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오업계 중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올해 제5공장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생산 능력 확장을 지속하고 메신저 리보엑산,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체 등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하면서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제5공장에는 1에서 4공장 운영 경험을 통해서 확보한 노하우와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서 생산 효율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자동화 기술을 확대 적용해서 운영 효율도 최적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5공장이 완공이 되면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규모인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잘 올리고 있었던 매출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로 인해서 주가에는 당연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 2년여 정도 쉬었다가 내년이 좀 상승의 원년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2020년 연말만 해도 1조 원대 매출이 3조 원대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정말 괄목상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정확한 시장 분석과 전망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무려 4년 만에 찾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자, 셀트리온 최근에 중요한 이슈도 있죠. 합병 관련한 이슈도 있는데, 자, 이번 행사에서 무언가 중요한 청사진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가 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정진 회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오는 28일 통합 법인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합병건 자체는 아직까지 별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는 1월에 이제 신주 상장이 마무리되면 합병에 대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서정진 회장은 4년 만에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에 나섭니다.
앞서서 서정진 회장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굵직한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이슈들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연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8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통합 법인으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의지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허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번 이벤트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중장기적인 좀 관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이런 그 제약도 기술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겠습니다. 우선 올해 이번 그 긴축 종료와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5회에서 6회 이제 인하를 반영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제 PC까지 둔화되면서 이제 물가 지표의 이제 지속적인 둔화, 또 여기에 반대로 소매 판매는 계속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또 연착륙의 기대감은 또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이런 대형 제약사들, 그 대형 종목들은 좀 긍정적이지나 이런 기술적 반등을 넘어선 좀 탄력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여의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수출 모멘텀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진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의료기기, 그다음에 또 테마성이 이제 의료 AI 쪽에 집중하는 그런 또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